자, 수업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노경 GS 1기 시작했는데 첫날이니까 뭐 길게 할 건 없고요. 간단하게 그냥 OT 조금 하도록 할게요. 이건 뭐냐면 그 인공지능한테 그림을 그려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매번 수업할 때 요걸 좀 바꾸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뭐라 그랬냐면 청룡의 해잖아요. 새해잖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합격하는 걸로 복 받으시는 거 하시죠.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에다가 야, 청룡의 해인데 해가 이렇게 뜨면서 이제 뭐 약간 다짐과 복을 기원하는데 합격하는 그림을 좀 그려줘. 이렇게 했죠. 그랬더니 이렇게 잘 그려준 거야. 근데 그냥 그려달라고 하면 인공지능 얘가 사람이라는 거는 알겠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인지를 구체적으로 지정해 주지 않으면 노랑머리 사람이 여기 나와요.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거기다 물어볼 때 아까 한 질문에다가 구체적으로 한국 학생 수험생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한국 사람 약간 빛이 비쳐서 그래요. 이렇게 수험생이라는 말을 집어넣으니까 안경을 썼네요. 대부분 안경 많이 쓰셨네. 아무튼 그리고 이제 공부하는 모습을 그려줘 했더니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막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이제 인공지능이 막 뜨고 있는데 어떻게 질문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 새해에 다짐 공부하는 거 그냥 그려줘 하면 얘 좀 디테일하지 않게 그려줍니다. 그래서 아예 질문을 할 때 구체적으로 이렇게 써줘야 돼요. 자, 우리 시험 답안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두리뭉실하게 쓰는 거는요, 별로 채점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경작은 되게 이렇게 똑 부러지는 학문이거든요. 너무 똑부러져서 똑부러지다 못해 수학을 사용해 버리다 보니까 지나치게 이제 뭐 수학적 정답이 한 가지밖에 없는 뭐 그런 쪽까지 너무 가버리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우리가 이제 다른 과목은 잘 모르겠어요. 법학도 좀 논리적이고 똑부러질 수도 있긴 한데 뭐 사례 문제나 이게 경우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래서 우리 답안지는 가능한 한 똑부러지게 쓰자 차차 이제 그런 걸 하긴 할 겁니다. 그러니까 답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우리 연기 때도 계속 쓰긴 했었는데 약간 먼저 결론 정답 이걸 먼저 앞에다 써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 같이 진짜 논술형 같이 뭐 주저리 쓰고 그래서 결론 이것일 수도 있는데 또 한계는 이렇고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문제도 약간 세분화됐어요. 채점하기도 귀찮으니까 야, 이건 뭐야? 그럼 그 뭔지 탁 얘기를 그냥 바로 해주는 게 좋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또 객관식이 되잖아. 그러니까 뭐야? 라고 했는데 그 안에다가 근거를 좀 써주셔야 돼. 아셨죠? 그 차차 말씀드릴게요. 예, 아무튼 우리가 GS 1기 시작했습니다. GS 1기. 우선 첫 번째 수업 교재는 이렇게 할게요. 우리 연기 때 썼던 요 보아스 책 요거 있잖아요. 요거는요. 계속 여러분들이 갖고 다니셔야 할 책이에요. 근데 이거를 당장 들고 다니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요. 집이나 책꽂이에 꽂아 주셨다가 우리가 진도 나가게 되면 요 파트를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사실은 저는 이 책보다는 이 전판 녹색깔로 되어 있는 그 판이 좀 더 편제나 그게 좋아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책도 이 전판 목차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요거랑 조금 다른데 그래봤자 이제 금방 그거는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아무튼 뭐 똑같으니까 이건 들고 다니시면서 자꾸 한번 읽어보시고 왜냐면 우리 내용이 약간 수험서로 만들다 보니까 딱딱 끊어지게 이렇게 쓰긴 했어요. 문장을 연결하지 않고 근데 여러분들이 답안지에는 서술형을 써야 되니까 그냥 내용 자체는 우리 책으로 이해하시되 중간중간에 어떻게 연결을 짓지? 할 때 이런 걸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계속 하시고 그리고 이제 노동경제 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노동경제 책이 그래서 이 책이 거의 그냥 바이블로 정형화 이렇게 정착화되고 있고요. 5년 전만 해도 그냥 우리나라 그 숭실대 교수님이셨던 그 뭐 조우영 교수님 책이나 이런 것도 시험 문제 나올까봐 이제 보긴 했었는데 다 이렇게 뭐 퇴임하시고 책도 거의 잘 안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 책 하나 정도로 보시면 돼요. 나머지 다른 책도 몇 개 있긴 한데 한두 권인데요. 그건 제가 시험에 나올 만한 거를 발췌해서 좀 수업 시간에 반영하고 문제 내고 그렇게 할게요. 그러면 일기 때 뭐 할 건데 이 책으로 할 거예요. 갖고 계신. 요 책이 뭐냐? 그러면 지금 얘기했던 요 책을 그냥 정리한 거예요. 여기에 무슨 저의 무슨 뭐 학문적 성과도 없지만 저의 의견과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집어넣고요. 그리고 뒤에 책 내용을 그대로 넣은 다음에 약간 연습 문제를 조금 넣어놨습니다. 그 연습 문제는 예전에 제가 우리 시험 봤을 때
만들었던 것 중에서 괜찮은 거, 복습하기에 괜찮은 거를 넣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일기 공부하실 때는 이 책을 완벽하게 정리를 하고요. 책 제목이 노동경제학 연습. 이전까지는 책을 요거랑 요거 실전, 응용 실전편 요거 두 개를 같이 묶어서 하다 보니까 책이 거의 1000페이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들고 다니기도 그렇고, 그리고 분책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아예 책을 나눠서 했어요. 그럼 이 책은 뭐 보니까 어떻게 나눠진 겁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거는 제가 처음에 강의 시작할 때 일기 때 했던 내용을 기반으로 이론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앞부분이었고, 요건 2, 3기 때는 우리가 구체적인 시험을 더 많이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시험 문제가 그냥 문제라고 해야 되나? 실전편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은 이건 필요 없고요. 미리 앞서서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2기, 3기 때는 제가 시험 보고 거기 나와 있는 거 문제 설명드리고, 거기서 좀 보완할 만한 것은 여기서 또 따로 더 추가로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책에서 괜찮은 것 같은 건 아예 제가 문제로 낼 거예요. 근데 1기 때는 여기 있는 거에 이 정도 수준 되는 문제를 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요거 하나만 들고 다니시면서 수업 듣고 복습하시고. 전 이거 미리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미리 할 필요 없어요. 그럼 미리 하는 거면 작년 재작년부터 하신 분이 늘 미리 다 해놨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제일 앞서서 잘 되게? 아니요, 차근차근 잘 하셔야 됩니다. 노경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기반을 튼튼하게 쌓아서 올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쪽은 기본 이론을 튼튼하게 다지시고요. 그 다음에 실전 연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쪽에 좀 많이 하시면 돼요. 계산 문제 어려워요. 계산 문제 지금 막 아무 생각 없이 푼다고 실력이 늘지 않아요. 그냥 기본 이론. 오늘 시험 본 거 잘 보셨어요? 그 연기 때 문제인데. 아무튼 그거는 막 표정 자체가 실망하는 듯한 표정이 나와야 돼요. 뭐야, 이거 연기 때 한 건데 왜 이런 수준 낮은 문제를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게 좀 버겁다 하시는 분은 약간 어떻게 뭐 말씀하셔서 연기에 기초가 되는 뭐 간단한 그런 내용은 좀 이렇게 커버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요거 다시 설명을 드리긴 할 거예요. 자, 아무튼 교재는 이렇게 설명드렸고, 우리도 이제 뒤에 필기하시는 분이 있긴 한데, 제가 합격한 학생들 중에서 글씨를 이쁘게 쓰는 분을 초빙을 해가지고, 예전에 여기 나온 지가 꽤 되긴 했는데, 요게 한 3년 전? 4년 전에 나왔나? 언제 나왔지? 요 중간에 필기노트라고 저도 있어요. 저도 있는데 소개를 안 하니까 다들 안 사더라고. 컬러풀하게 했습니다. 올 컬러로. 그래서 이거 진짜 워드로 친 게 아니라 사람 글씨로 쓴 거예요. 글씨로 이렇게 써가지고 판에 박은 듯이 되게 잘 썼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제가 설명하거나 판서하는 내용은 여기 있는 거랑 비슷해. 그리고 만약에 필기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연습장에다가 자꾸 써봐야 되는 거니까. 우리 시험이 객관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럴 듯한 게 이렇게 구현을 잘 못 해냅니다. 그러니까 해내는 게 중요한 거니까 직접 써보셔야 되는데, 나중에 여기 오른쪽에 비워놨기 때문에 요거 하면서 보완할 만한 거 요걸로 하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용으로는 이정민 노무사랑 같이 쓴 요거 있거든요. 요거. 근데 요건 지금 하지 마시고 나중에 노경 다 거의 끝난 다음에 마무리할 때 뭐 하지? 할 때 여기 이것저것 그 합격하신 분이 막 피나는 정리를 해놨는데, 약간 스타일이 좀 뭐 제 스타일은 아니긴 한데 이걸로 꽤 도움 받았다는 분들도 꽤 계세요. 그래서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요건 나중에 하시고, 개인적으로는 요거 하는 것보다도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오른쪽에 더 정리해서 자신만의 마무리 필기 노트를 가지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이거는 따로 무슨 뭐 그런 거 없습니까? 나중에 제가 조금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은 저도 약간 시간적 여유가 생기거나 했을 때 요 필기 노트 특강을 저도 할게요. 필기 노트 특강은 예전에는 무슨 뭐 교과서 특강, 필기 노트 특강 따로 했었는데, 이게 사실 뭐 크게 바뀌는 게 아닌데 매번 하기도 그래서 요거는 그냥 제가 뭐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거나 뭐 이렇게 할게요. 그럼 이제 필요하실 때 그냥 이렇게 보시고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교과서 특강도 바뀌기 전에 한 거는 저희 카페가 있어요. 아시겠지만 카페 가입하세요. 카페 이름이 다음 카페 이렇게 마련했고요. 이름이 뭐죠? 포인트예요. 포인트. 포인트.
원래 그래서 포인트 노동 경제학 하려다가 이 자꾸 포인트를 쓰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 책에. 그래서 뭐야 왜 자꾸 포인트를 좋아해 해가지고 포인트로 하지 않고 있는데, 아무튼 카페 만들 때는 포인트 노동 경제학 치시면은 카페에 들어오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여기 왼쪽에 쫙 이렇게 게시판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나열돼 있는데, 여기에다가 예전 이전판 버전으로 하는 특강, 교과서로 한 특강이 있습니다. 교과서 특강이 있는데 거기 보리아스 책으로 한 게 이전판 버전이 있어요. 그거 보셔도 사실 이거랑 크게 다를 거 없어. 그러니까 사실 이전판이 더 좋긴 해요. 근데 뭐 챕터만 약간 왔다 갔다 좀 달라진 거니까 요거 그대로 제가 볼 수 있게 살려뒀으니까 요거를 보셔도 좋은데, 지금 당장 할 건 아니고 공부 좀 하셨던 분들은 그거 보면서 정리하시고, 뭐 지금 만약에 거의 이제 처음 이렇게 하거나 아직 좀 실력이 좀 그렇다 하신 분들은 요거는 살짝 접어두시고 내용을 채워나가는데 초점 맞춰야 되니까 우리 요 책을 계속 반복해서 이번에 1기 끝날 때 뭐 이렇게 뭐 거의 지저분하게 다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보시면 좋겠어요. 극단적으로는 야 그럼 몇 페이지에 무슨 내용이 있던데? 거기까지 아셨죠?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시험이 사고력을 원하는 게 맞긴 한데 제한된 시간 안에 뭔가 써내야 되기 때문에 거의 이게 몸에 체화시켜서 암기한 그런 듯한 정도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것도 기계화돼야 되고, 문제를 딱 보자마자 이게 어려운 건지 쉬운 건지 그것도 착 보여야 되고, 문제가 어렵냐 쉽냐 이번에 뭐 늘 그러는데 똑같습니다. 왔다 갔다 이렇게 너무 하지 마세요. 뭐냐면 아니 예전에, 그러니까 올해 작년 말고 재작년이지, 그때 막 시험이 어려웠다 막 그렇게 했을 때는 점수 편차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렇게 이 점수가 예를 들면 뭐 한 40점이고, 그러니까 원점수로 할 때 가상으로 하는 거야. 잘 본 친구 못 본 친구 이게 확 편차가 커. 이번엔 약간 무난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꾸준하게 실수 안 하고 하신 분들은 점수가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다 못 봤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야. 그래서 몇몇 분들은 시험에 떨어졌는데 점수가 거의 막 63점 이상 되는 분들도 꽤 있고, 합격했는데 한 58점, 7점 이런 분들도 꽤 있어요. 왜냐면 채점자가 봤을 때 이 정도면 못 보겠지 했는데 다들 잘 본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가 80점에서 점수가 이렇게 몰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보면은 와 노경은 합격자 평균이 별로 안 좋으네. 왜 안 좋을까요? 점수를 안 준 거야? 그런 게 어딨어. 표점을 맞췄는데 점수는 똑같이 50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골고루 퍼진 데 있단 말이야. 근데 합격자 점수들이 안 좋았다는 것은 떨어진 사람들이 고득점자가 많았다는 뜻입니다. 다른 과목을 잘 못해서 그랬겠지. 그러니까 그것만 딱 보고 작년에는 뭐 이런 문제가 나왔냐 불이 타다 해가지고 나 노경 안에서 많이들 또 떠나갔어요.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또 점수 잘 받은 친구들이 막 생겨가지고 이 노경이 꿀이었네. 나 망했는 줄 알았는데 점수가 뭐 64점 이런 친구들이 꽤 있었다고. 올해는 아이고 나는 시험 잘 본 것 같네. 역시 노경은 어쩌고. 근데 점수가 생각보다 잘 안 나온 거지. 그리고 점수가 생각보다 이렇게 안 나올 때는, 좀 쉬울 때는 내가 계산 문제 같은 거 하나 빼먹거나 뭐 어떻게 실수하면 점수가 확 떨어져요. 그러니까 가끔은 아니 노경이 하나만 틀리면 나락으로 간다. 맞지? 근데 그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니까. 이렇게 쉬울 때는 하나 틀리면 완전 끝나는 거고 편차가 없으니까. 만약에 여기서 실제 점수가 1, 2점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된다? 이걸 이제 쫙 요걸 50점으로 해서 늘리게 되는 거야. 얘도 이제 50점에서 늘리게 되는데, 이럴 때는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좀 실수해도 다 같이 틀리면 그럼 이제 조금이라도 쓰면 훨씬 더 나은 거지.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하면은, 첫 번째 정답을 맞히고 열심히 잘 쓰고, 두 번째 정답에 대한 도출 과정 근거도 열심히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시험이 쉽냐 어렵냐 이거에 대해서 좌지우지 뭐 이렇게 막 뭐 갈등하거나 그러실 필요 없고요. 어떤 과목을 가더라도 지금 노무사 시험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가더라도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자기한테 아주, 근데 그건 정해야지. 나한테 진짜 노경이 안 맞는 것 같다. 그럼 빨리빨리 바꾸시는 것도 괜찮지. 그래서 사실 연기 때 이렇게 막 해가지고 그걸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연기도 막 진도 나가는 것보다는 기초를 많이 했잖아. 근데 이 정도면 할만한데? 그럼 그냥 계속 달리시면 되는 거지 뭐. 아시겠죠? 그래서 제 경험상 그렇게 엄청 잘하는 사람이 엄청 이게 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조금만 하다 보면 그렇게 또 아예
재능이 없고 그런 분도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공부 시간이 부족해서 그래. 가끔 저는 노경이 안 맞아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해보세요. 노경 공부 얼마나 했나? 다 노동법, 인사, 뭐 행정 이거에만 신경 쓰고 노경은 거의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잘 이해가 안 되지. 노경을 노동법만큼 투자해 보세요. 근데 일기랑 연기 뭐 이럴 때는 노경에 투자를 좀 많이 하셔야 돼. 노경은 그렇게 한번 기반을 다져 놓으시면 나중에 할 게 별로 많지는 않거든. 근데 처음에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이번 시험 본 거라든가 무차별 곡선이라든가 등등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뭔가 좀 이렇게 잘 기반을 다져놓지 못하면 위로 올라가면 그때야말로 이제 막 그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다 보면은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장점이 공부하면 할수록 2기 3기로 갈수록 공부할 게 없네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가르칠 게 없어서 고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과목으로 하셔야 될 거예요. 자,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포인트 노동 경제학에 가입을 하시면 제가 조금 시간을 내 가지고요. 요 새로 바뀐 요걸 한다거나 근데 요거는 우리가 샅샅이 다 할 거예요. 뒤에 연습 문제도 따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지 마세요. 뒤에 연습 문제 중에서 쓸데없는 간단한 거나 쓸데없는 뭐 통계 이런 거 빼놓고는요. 우리 책 여기에 다 넣어놨어요. 찾아보면 다 있어. 그러니까 그 파트에 있으니까 제가 뭐 그런 거 하는 역할 아니겠습니까? 제가 문제를 무슨 뭐 창의적으로 만들어서 뭔가 그런 게 할 게 아니라 시중에 이렇게 있는 것들을 모아가지고 그냥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할 거니까 이 따로 이렇게 해서 막 여러분 스스로 계획을 짜지 마시고 학원을 이용하는 거니까 우리 책 잘 하시면 여기 있는 거 문제 다 풀 수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질문 같은 거를 올려주시면 지금은 여기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에도 연결해놨는데 제가 이번엔 챗 GPT에다 해가지고 인공지능 있잖아요. 그건 해놨습니다. 뭐 위에 뭐라고 해야죠? 앞에 드러나기 거기 해놨는데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문제를 이렇게 몇 개 해놔봤거든요. 은근히 대답을 자꾸 잘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무슨 노동경제 제가 쓴 책하고요.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원서라든가 노경 관련된 원서들을 거기다 다 집어넣었어요. 파일을 10개까지 올려놓을 수 있거든요. 거기다가 올려놔가지고 지금 제가 계속 질문을 하고 있어. 그럼 걔가 막 답변하잖아. 그러면 야 이거 틀렸어. 이렇게 하면 죄송합니다 하면서 약간 수정을 해요. 짱 박사가 누군지 알아? 막 거짓말을 막 하는 거야. 짱 박사는 우리나라에 무슨 논문을 쓴 세계적인 막 헛소리 하지 마. 그러면 죄송합니다. 뭐 장난도 쳐. 야, 너 지금 나랑 장난하냐?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기분이 상하셨다면 막 이래요. 그래서 막 아무튼 그래서 지금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인공지능 챗 GPT도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인간지능이라고 하는 제 제자분인 분이 한 분 여기 들어가 있어요. 조교 비슷하게 상주하고 있어요. 제가 신뢰하는 뭐 제자분이고 후배고 등등 막 되는데 그분이 거기 이렇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뭐 하는지는 비밀이에요. 저도 잘 몰라요. 근데 하루 종일 있는 것 같아. 그 질문하면요 바로바로 답변을 해줘. 사람이에요, 사람. 아셨죠? 그러니까 질문하면 자세하게 그리고 경작 공부도 많이 해가지고 나름 그리고 이 강의도 제가 이렇게 열어줘가지고 제가 어떤 방향 어떤 헛소리를 하는지도 알아야지 좀 답변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질문하실 때 구체적으로 했으면 해가지고 거기 몇 개 규율이 있어요. 그리고 질문하면 뭐 사진 찍어서 해주면 답변하기 편하니까 그런 것만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끝난 다음에 누가 꼭 저와 조교분이 답변 안 해도 다른 분이 많이들 해주시거든. 그러면 질문하신 분은 답변하신 분한테 그냥 감사합니다. 그런 거 관심 가져줬으니까 하면 좋은데 자기 글이 창피한지 삭제하고 지우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 그래서 열심히 답변했는데 뭐라고 하지? 글 쓰고 삭제하고 왜 이렇게 도망가는 것 같지? 그럼 이게 답변 단 사람이 좀 허탈하기도 해요. 이렇게 좀 신경 써서 애정 갖고 써줬는데 뭐야 자기 문제가 해결됐거나 원하지 않는 답이 나오면은 그러면 휙 도망가는 건 좀 그거는 그러니까 그냥 한 줄 자기 답변 있으면 뭐 감사합니다. 아무튼 뭐 그런 거 하시면서 하면 좋겠어요. 아무튼 정리하면 인간지능, 인공지능 있으니까 질문 궁금한 거 하시면 해주시고 야 그럼 너는 답변 안 하냐? 아니요. 그분이 답변하시다가
저랑 뭐 자주 톡하고 전화하고 하거든요. 자주 만나요. 내일도 만나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다가 이거는 교수님께서 좀 한번 봐주세요 하면 저한테 이렇게 톡으로 보내줘요. 그럼 제가 수업을 하거나 딴 거 할 때는 못 할 수 있잖아. 하루 종일 제가 카페를 여기 카페 저희 카페 돌아다니지 못 하잖아요. 또 막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해주면 요거는 내가 답변해줘야지 해서 해주고, 옛날 같을 때는 이제 몰아가지고 이게 스마트폰으로 답변을 제가 한다고 보통은 실시간으로 했는데, 그랬더니 제가 폰으로 글 쓰는 게 좀 어색해가지고요. 저의 의도와는 다르게 의사 전달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 그래서 그냥 모아가지고 수업 끝나고 컴퓨터에 앉아서 한꺼번에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시간도 안 되고 막 일주일에 이렇게 한 번에 확 몰아서 하고, 막 일주일에 또 한 번 하려고 했는데 질문이 있는데 질문이 5개인데 어떤 사람은 질문 하나에 또 서브 질문이 많고 막 이렇게 되면 약간 부담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분이 답변 달다가 좀 약간 그런 게 있으면 저한테 토스해주면 그거는 제가 이렇게 봐서 바로바로 해 드릴 테니까 그거 질문 여기다 공부하실 때 좀 해주시고, 그리고 요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여기다가 지금 말씀드렸던 요거 추가적인 교과서 특강이나 아니면 여기다 맥코넬 교수님 책에 요게 책이 원래 이것도 저도 기본서로 할까 했는데 책이 좀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노경을 공부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좋지만 수험 노동경제학 책에서는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분도. 근데 요 노동경제학 책 있고 에렌버그 책 있고 한데 요거나 에렌버그 책 같은 교과서 특강을 제가 따로 이렇게 찍어서, 근데 이제 빨리 해서 완강이라기보다는 제가 틈틈이 나서 찍으면 여기다 유튜브에 올린 다음에 여기다 연결시킬 테니까 그냥 심심할 때 하나씩 보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맥코넬 책 같은 거는 뒤에 우리가 요약 정리 같은 거 있잖아. 각 교과서 보면 핵심 요점 정리 있는데 그거에서 괜찮은 걸 제가 문장으로 만들어 가지고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또 AI로 해가지고 이게 뭐 자막 나오는 걸로 해서 만들어 놓고 있으니까 그것도 심심할 땐 이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유튜브도 보시되 제 유튜브만 봐서 여기 나와 있는 이거만 좀 보시고 다른 뉴스 같은 건 보지 마시고 뭐 그렇게 노경에만 신경을 쓰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질문 사항 같은 것들도 여기 누적이 되면서 글로 이렇게 답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게 있어요. 왜냐면 강의를 들었는데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걸 제가 글로 몇 개 썼더니 어이구 감사합니다, 이해가 잘 되네요. 그게 아닐 수 있거든. 그냥 형식상 이해된 것 같다라는 착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질문 중에서 괜찮은 질문은 제가 뭐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씩 모아서 제가 모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제가 특강 같은 거 해서 또 역시 올려놓을게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게 다채롭게 이렇게 모아서 영상으로 답변을 할 테니까 여기다가 많은 질문과 궁금한 거 좀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첫 번째는 요것만 열심히 파자, 이런 거 정리하시고, 카페 가입해서 질문 같은 거 열심히 활용을 하자. 인공지능도 있지만 아직까지 요거는 너무 그렇고 인간지능 조교 선생님을 많이 활용을 하자, 뭐 그런 것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매번 시험은 볼 겁니다. 시험을 볼 건데 우리 수업계획서 좀 한번 볼까요? 수업계획서 강의계획서 좀 한번 보시죠. 강의계획서. 자, 강의계획서에는 뭐 별거 있는 거는 없고요. 네, 강의계획서 별건 아니고 그냥 강사 양력, 이거 너무 옛날 거 그대로 그냥 또 나와 있어서 그런데 지금은 저기 뭐 강의는, 학교 강의는 성대랑 숭실대 하나만 하네요. 숭실대랑 성대. 그러니까 숭실대는 제가 이제 서울에 있는 웬만한 대학은 다 강의했던 것 같아. 그냥 학교 투어 겸 캠퍼스 돌아다니는 것도 재밌고 해서 웬만한 거, 여기 앞에 있는 서울대 하나 빼놓고 다 했었던 것 같은데, 그 딱 숭실대는 안 했었거든. 근데 이제 숭실대 학과장님이 이렇게 어떻게 메일이 와서 아니 제 딸 이름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처음에 저는 뭐야, 가족의 이름들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막 스팸 메일이 해가지고 이 나쁜 사람 삭제하려고 그랬는데 진짜 보니까 맞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니 이건 뭔 일이지? 이름이 왜 똑같지? 이래가지고 이렇게 메일을 드리고 학교 가게 됐는데, 수업을 해달라고 그래서 뭐 한번 학교 뭐 여기 학원도 가깝고 해가지고 뭐 끝나고 여기 수업 오느냐고 했는데 뭐 다음 학교도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성대는 모교다 보니까
또 역시 학교 투어 겸 이렇게 뭐 매번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잘 모르겠어요. 될지 모르겠는데 노동경작을 할까 해요. 그래서 노동경제 하시는 분들 대가이신 분들이 있거든. 한 두세 분 계신데 뭐 안식년인지 잘 모르겠어. 왠지 이게 들리는 소문에 의해서 주로 경제원론 미시 뭐 거시 이런 거 했었는데 노동경제가 하나 이렇게 강사를 구한다는 얘기 있어서 노동경제를 해야겠다. 교재는 뽀잉 이거지 우리 노동경제 연습으로 해가지고 원래는 교수님들이 다 학교에서 강의할 때 뭘 교재로 쓰는가 봤더니 거의 통일됐더라고. 거의 이걸로 그냥 다 하시더라고. 근데 학교에서 하는 노동경제는 우리가 하는 거랑 달라요. 이론 설명 좀 하고요. 데이터 가지고 통계 처리하는 거 한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노동정책, 정부의 노동정책 같은 거 해서 이제 조를 짜겠지? 이게 발표시키겠지? 이렇게 정부 정책에 대한 또 바른 거 이렇게 하는데 제가 하게 되면은 여러분과 상관없지만 아니 우리 노무사 시험을 많이 보게 해서 자 이거 노무사 시험에서 쓰이는 교재니까 이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유입을 시킬까도 생각 중이긴 해요. 그래서 아무튼 뭐 이렇게 뭐 수업은 계속 하려고 하고 있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래야지 뭐 이래저래 그 뭐 학계나 교수님들 만나야지 이제 돌아가는 분위기 그런 것도 알 수 있으니까 뭐 가능한 한 뭐 학원 강의가 좀 더 재밌긴 해. 아시겠지만 뭔가 열정과 뭐 이런 게 좀 다르거든. 뭐 학교는 뭐 그렇지 않냐? 그렇지 않은 건 아닌데 약간 분위기가 좀 다르긴 해서 뭐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의 카페랑 유튜브 채널 있으니까 뭐 가입하시고 뭐 등등등 이렇게 질문 주시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뒷페이지 가보시면 강의의 특징은 최신 노동경제학 트렌드라는 게 주로 이제 계산입니다. 경제학은 주로 이제 계산 이렇게 하게 되는 게 답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답을 찾는 건데 이제 문제가 좀 아주 어렵지 않을 때는 계산 실수가 발생하면 진짜 확 점수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산 실수는 안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안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게 합니까? 계산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지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우리 책에는 노경과 관련된 교과서에 있는 계산 문제뿐만 아니라 뭐라고 할까? 뭐 회계사 같은 공무원 시험 문제, 뭐 재작년에 뭐 진위계수 이런 거 공무원 7급 시험에 나왔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워낙 나올 게 인적 자본부터 많은데 뭐 그런 걸 내냐? 혹시 비판하면 그렇게 되는 거긴 한데 1차 준비하시거나 하신 분들은 좀 이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는 있는데 아무튼 뭐 7급 경제학 뭐 아니면 5급 공채 행시 이런 데도 보면 노동경제 관련된 미시경제학이 있으니까 아니 거시도 노동경제 있어요. 그래서 뭐 필립스 커브라든가 실업과 관련된 유형 이런 거 우리도 다루는데 경제학에서 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나와 있는 교과서 싹 다 모아가지고 전부 다 이 책에 집어넣고 시험 문제로 낼 테니까 여러분들이 자료를 막 컬렉트해서 막 하는 그런 건 안 하셔도 돼요. 그거 하려고 사실 학원을 오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카페테리아식으로 이렇게 쫙 뿌려주는 거야. 근데 그걸 다 먹고 소화하려고 하는데요. 그걸 다 먹고 소화하는 분도 있고, 그 이제 과가 이제 학부가 경제학과거나 그 노경을 공부한 지 꽤 되시는 분은 다 먹으시면 좋고. 야, 나중에 공부 쭉 하는데 내가 다른 과목은 좀 어느 정도 되는데 노경은 한 58점만 받아도 왠지 다른 데서 충분히 세이프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너무 쓸데없는 어려운 계산 문제 빼고 기본적인 거. 우리가 아직 기본적인 것도 안 나온 게 되게 많거든요. 그나마 이번에 인적 자본 하나 이렇게 소진돼서 나갔으니까 내년에 인적 자본은 안 나오겠지. 나올 수도 있어요. 하긴 하는데 그냥 강약 이게 비중으로 보면 저 같으면 안 할 것 같아. 안 하고 시험 문제가 좀 쉬워서 채점하는 분들이 막 이거 뭐야 동그라미 해서 기쁘긴 한데 점수 차가 이제 애매하게 표점 돌리다 보니까 그렇게 됐으니까 내년은 좀 어렵게 나오겠지. 그리고 어렵게 나오는 걸 개인적으로는 좀 좋아요. 그래야지 뭔가 이게 우리 승부수를 이렇게 던질 수 있는 그런 거거든. 그래서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다 어렵기 때문에 그땐 공부를 좀 제대로 해서 뭔가 이렇게 잘 쓰게 되면 점수가 촥 잘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분위기가 채점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수님들이 채점하고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경제학 문제는 다 주로 계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산 문제를 잘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 우리가 많이 연습을 시켜드리긴 할 거고요. 근데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 다 같이 계산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때는 어쨌든 표점이기 때문에 베이스업 해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남보다 조금이라도 써서 2, 3점이라도 더 받으면 중요하니까 계산할 때 당연히 근거랑 이런 것들 써주는 거 좋습니다. 계산식, 도출 과정 이런 거요. 아니 제가 회계사 세무사 강의도 하는데 거기 세무사 회계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목들이 다 계산 문제야. 거기 교수님들은 어떻게 채점할까요? 중간에 말 필요 없어. 그냥 끝에 답만 봐서 답이 맞으면 1948.3 이게 나오려면 어떻게 찍어서 그게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럼 말이 안 되지. 중간에
계산을 푸는 접근 방법도 다양하기 때문에 얘가 뭐 1948.7이 나왔다 그러면 뭔진 모르겠지만 맞게 했겠군. 이게 돼서 답이 맞으면 무조건 동그라미라고. 채점할 것도 많고. 근데 이제 만약에 다 틀렸어. 그럼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물어봤지. 거기 세법이나 회계학 채점 2차 강의하시는 분들한테 여기는 다 계산 문제인데 어떻게 채점해 하니까 공표된 게 없어요. 사실 모든 시험이 이게 공표를 해가지고 정답 공개하라. 내가 왜 이게 점수가 마이너스 2점 깎였냐. 이렇게 하면은 객관식으로 바뀌어야지.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공표는 안 하는데 이렇게 합격자들과 등등 이걸 보면 중간에 계산 문제 먼저 다 맞아야 되고 근데 다 같이 틀렸을 때는 그나마 계산 과정을 열심히 써주는 친구들한테 부분 점수라도 조금 주면 걔네들이 합격하는 거지 뭐. 시험은 교수님들이 생각할 때 수능도 킬러 문항 없앤다 해도 난이도가 들쭉날쭉인데 우리 노무사 시험은 어떨까요? 당연히 난이도가 개념이 없어 교수님들께서. 그것도 이제 만약에 시험을 여러 번 내보고 채점하신 분들이다라고 하면은 감이 있는데 보통 없을 수도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면 쉬운 거 아니야? 근데 우리한테는 어려울 수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정답 맞추려고 노력하시되 좀 근거를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경제학은 어떤 현상을 다루는 건데 우리는 뒤에 얘기했지만 이론 경제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산으로 해서 수식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이걸 설명할 때 그래프를 이용해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병행을 하셔야 돼. 답안지에도 쓸 때 저는 이 이론을 말로 설명하는 방법이 기본적인 하나의 방법이고 서술형으로 그리고 그래프를 이용하는 거, 그리고 계산식으로 하는 거. 요게 세 가지 방법을 다 쓰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삼위일체 접근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요거를 이렇게 언제나 경작에서는 이렇게 세 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로 가능한 한 답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연기 때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자, 2번 보시면 자, 우리 매번 시험을 볼게요. 오늘처럼 50점짜리 시험을 볼 거예요. 그리고 시험 범위는 지나간 거에서 볼 건데 약간 누적으로 할 겁니다. 누적.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채점은 제가 직접 채점을 합니다. 예전에는 합격자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채점하기도 했었는데 약간 저랑 좀 스타일도 틀린 것도 있고 그리고 빨리빨리 줘야지 제가 또 볼 수 있는데 합격하신 분들이 또 다 자기 일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우선순위에서 채점은 알바라고 생각해서 이거 저는 본업이잖아. 여러분들은 완전 생업에 가까운 이게 목숨 달린 건데 채점하는 합격자 입장에서는 잘해주고 싶은데 그런 분도 있어. 근데 만약에 10명을 채점자로 하게 되면 거기서 한 절반 정도는 그냥 알바 비슷하게 생각해서 자기 할 일 다 하고 남는 시간에 딱 하다 보니까 마감 기간도 언제까지 좀 해주세요 했는데 그것도 잘 안 되고 채점의 퀄리티도 다 다르고 그러니까 어차피 또 제가 봐야 되고 하니까 에이 내가 그냥 고생 좀 하자. 왜냐면 제가 이 노경 이거 빼놓고 다른 과목들은 다 주로 1차거든. 객관식이거든. 뭐 그렇게 돼 있으니까 뭐 이렇게 학교 강의야. 뭐 그거 중간 기말 이거밖에 없잖아. 그래서 직접 채점을 좀 빡세지만 하려고 해요. 작년에는 일기 때는 직접 채점을 했지만 시험을 많이 보지는 않았어요. 매번 하다 보니까 죽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평일반은 또 매일이잖아.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면 평일반을 아예 없앴어요. 평일반은 없애고 이거 매일매일 보는데 채점을 막 평일반도 뭐 한 거의 한 7, 80명 이렇게 되는데 그 채점을 어떻게 해요? 그리고 1기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답안지를 내요. 2, 3기 되면 한 절반 정도? 60% 정도만 내고 다른 과목도 그렇대. 그러니까 괜히 불안하니까 문제지는 가져가는데 이게 답안지 탁 낼래다가 이거 내기는 창피하네. 공부하고 다음에 내야지. 이래서 그런지 3기로 갈수록 답안지 내는 양이 조금 줄어들어. 근데 합격하신 분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답안지를 3기 때까지 꾸준하게 내셨던 분들이 보통 합격을 많이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런 분들이 뭔가 합격했어야 하면 또 제가 이름을 아니까 좀 기억나고 뭐 이렇게 꾸준히 안 냈는데 합격했다 그러면 누구지? 약간 이런 느낌이 저도 들긴 해요. 직접 채점하니까 근데 이번엔 그래서 평일반이 없고 주말반만 하니까 좀 하루 밤새면 되지 않겠습니까? 해가지고 짝짝짝 채점할 테니까 그렇게 좀 한번 해주시고 대신 그거는 지금 막 고민을 하긴 했는데 점수를 어떻게 줄까 지금 고민인데 일기 때는요 점수를 주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점수를 팍 주면 이게 여러분들이 그 점수 받고 나서
그냥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게 네거티브한 충격이 많아. 점수를 못 받으면 그냥 기운이 팍 떨어져서 노경 꼴도 보기 싫어지고요. 하기 싫어지고요. 다음에 답안지 내는 거 또 점수 못 받으면 어떻게 될까 두려움도 생기고 그런 것 같아서 예전에는 그냥 ABC만 했는데 그건 좀 두리뭉실해서 제가 문항을 보통 한 2문제 정도 내긴 해요. 그래서 1문 있고 2문 이렇게 있으면 그냥 ABC 정도로만 해서 줄게요. 그래서 뭐 A 잘 썼고 B 이렇게 하면 가능한 한 여러분들은 A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제가 연기 때는 가능한 한 많이 쓰시면 뭐 어차피 그때는 정답 찾는 게 목표가 아니니까 답은 틀려도 내용이 좋으면 그냥 A를 줬거든요. 열심히 그림 그리고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좀 체크를 할 테니까 B 받으면 좀 그냥 한 평균 정도구나. A를 많이 주지 않을 거예요. 그럼 C도 있을 거야. C. 그러니까 C는 이거 만약 C 받았다 그러면 너무 슬퍼할 게 아니라 둘 다 C 받으면 어떻게 돼? 이거 아주 슬퍼해야지. 그럼 이게 딴 과목 다 그만두시고 뭔 노동법이야. 노경이 제일 중요한데 그거 다 관두시고 인사? 그냥 뭐 그건 나중에 암기하셔야 되니까 다 관두시고 CC 받으면 지금 노경에만 올인하셔야 되고 근데 만약에 AC 이렇게 받으면 요 과목은 요 문제는 내가 좀 잘 준비를 못했구나 그렇게 하시고 좀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좀 하세요. 그리고 대신 2기 3기 때는 점수를 부여할 건데 예전에는 제가 나름대로의 노하우에 따라서 점수를 약간 그냥 실제랑 비슷하게 했는데 이번에는 진짜 시험 보는 것처럼 원점수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딱 주고 그다음 제가 이렇게 적정한 가중치에서 뭐 원점수를 표점 이렇게 돌려서 해서 실제 시험 같이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약간 조금 더 꼼꼼하게 문항별로 점수도 저도 좀 주긴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뭐 하나 안 썼다고 2점 깎이고 요거 썼다고 플러스 1점 그렇게까지 막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근데 아무튼 적절하게 그래도 이래저래 강의 경험이 있으니까 맞춰가지고 실전에 비슷하게 점수를 부여할게요. 그때는 당연히 계산 좀 틀리고 하면 점수가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설명을 좀 많이 했으면 아무튼 그건 제가 보고 알아서 할 테니까 그때는 이제 성적도 이렇게 쫙 게시게 되거든요. 요 앞에 보면은 그래서 대략 지금 1기가 한 100 몇 명이더라? 한 140명? 지금 136, 140 요 정도 하는데 내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 한 80, 90명 내실 것 같아. 1기 때. 근데 이제 2, 3기 때는 조금 더 많아요. 2기 때가 사람이 제일 많고 3기 때는 조금 줄고 좀 그래요. 1기 때도 사실 뭐 작년에 재수업 들었거나 하는 분들한테는 그냥 굳이 들을 필요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 물론 이게 제가 얘기를 들어봐야지. 작년에도 근데 1기 듣고 3기까지 했는데 잘 못했다. 그럼 당연히 다시 해야 되는 건데 딱 들어보니까 작년에도 잘 했는데 안타깝게 아니면 노경 점수가 꽤 잘 나오신 분들도 있어요. 떨어졌는데 60점 넘으신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그냥 굳이 1기는 듣지 마시고 그냥 매너리즘 빠질 수 있으니까 2, 3기 요거 들으시고 1기는 그냥 문제 같은 거 이렇게 받아가셔서 그냥 한번 눈으로 쓱 보세요.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거든요. 뭐 굳이 아니면 또 다른 선생님 들으세요. 전 그래요. 왜냐면 뭐 노경 선생님들도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 근데 뭐 꼭 굳이 제 것도 2-3번 막 들을 필요 있어요? 열심히 하셨다는 전제하에 그럼 뭐 다른 선생님 들으면서 리프레시하는 것도 나쁘진 않지 뭐. 그래야 뭐 다른 선생님 듣고 안 되면 또 오기도 하고 뭐 서로 그런 거지. 뭐 노경끼리 싸울 건 아니고 노경과 경조, 민소 이거랑 대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매번 볼 테니까 그 매번 자기와 약속은 매번 써서 내는 거 그것만 잘 하시면 돼.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는데 3기까지 꾸준히 내시는 분들이 의외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내시는 게 첫 번째 합격의 그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생각보다 길어졌네요. 자, 우리 교재로 들어갑시다. 교재. 그리고 이제 그것도 뭐 질문사항 하나 게시판 만들 테니까 써주세요. 다음 수업 시간에 첫 화면, 이런 거 있잖아. 지금 우리 한 거. 첫 화면에 어떤 그림을 좀 그려줬으면 좋겠냐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주제를 해가지고 띠리릭 하면은 제가 그걸 좀 해가지고 인공지능에다 물어볼게요. 그래서 멋있는 그림. 그래서 다음에 제가 이제 교과서도 몇 개 다른 거 학교 교과서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수험서 말고 다른 교수님하고 쓰는데 원래 출판사에서 이제 표지 같은 것들도 이렇게 해서 한 3개 정도 견본해가지고 보통 주는데 아예 그냥 그 뭐 이렇게 경작 입문용이 있거든요. 근데 유명한 경작자들 얼굴 돌아가신 분 해야지. 살아있는 분 하면 야 너 왜 내 얼굴 거기다 넣었어 이럴 수 있으니까 돌아가신 분 뭐 마샬이니 뭐 케인즈니 막스니 뭐 등등등 아담 스미스니 해가지고 하는데 이 그림을 이렇게 챗GPT 같은 인공지능에다 한번 그려가지고 표지를 만들어 볼까 지금 생각 중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제 주시면
그러면 그림 그리는데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알아서 자기가 쫙 해가지고 막 만들고 있죠. 그 유튜브에 제가 이렇게 요약 정리하는 거 있잖아요. 뭐 있는데 거기 나오는 중간중간에 그림도 다 이렇게 인공지능 해가지고 만드는 건데 재밌더라고요. 재밌어요. 지금 하는 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요 문제 있잖아요. 문제 이거를 띠끼띠끼 해서 챗 GPT 같은 거에 한번 물어볼게. 야, 네가 한번 답 써봐. 해가지고 그 예시 답안에다가 한번 이거는 인공지능이 답한 겁니다. 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로 한번 그것도 봐주세요. 은근히 근데 발전돼가지고 잘 풀어요. 잘 풀어. 지금 이 보리아스 책 이거 보면은 우리 책에 있는 거를 이렇게 스캔해서 긁거나 아니면 원서 같은 것도 이렇게 다 예시 답안은 갖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문제가 예시 답안이 별로 좋지 않아요. 불친절해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 시험에서 떨어져요. 그 정도로 쓰면 답만 띡 있거든, 진짜로. 근데 그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긁어가지고 한번 야, 답 좀 써봐 하는데 은근히 옛날보다 이렇게 답이 좀 좋아졌어요. 지금 뭐 또 저쪽에 뭐 마소랑 이렇게 막 이렇게 바드랑 뭐 이렇게 구글하고 지금 또 싸우고 있잖아. 그래서 바드에게도 물어보고 챗GPT에게도 물어보고 하면은 이게 답이 막 서로 뭐 경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좋아져서 제가 봤을 땐 향후 한 뭐 4, 5년 되면 뭐 이렇게 뭐 싹 바뀌지 않을까 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사라질 거야. 막 가짜 제 아바타가 나와가지고 강의하고 막 그러겠지. 여러분도 공부 안 하겠지 뭐. 그냥 챗 GPT 같은 거 인공지능 칩을 머리에 씹어가지고 해서 비싼 칩 심으면 훌륭한 노무사 돼서 합격. 그럼 또 아무튼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 중이긴 해요. 자, 거기 앞에는 제가 처음 강의 시작했을 때 고득점 답안 작성 방법 해서 넣어놨는데 그냥 한번 샘플로 보세요. 뭐 최근 걸로 바꿀까 했었는데 사실은 뭐 아주 처음엔 그렇게 했거든요. 여러분들 답안할 때 예시 답안을 제가 이렇게 넣긴 하는데 각 문항별로 괜찮은 예시 답안을 따로 제가 스캔해서 요 문항은 요 분이 잘 썼고 사람마다 다르잖아.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진 않아요. 일기 때는 제가 아예 예시 답안을 이렇게 드릴 거니까 그걸 기본으로 하시고 그냥 어떤 한 수험생의 예시 답안을 통으로 그냥 거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야지 전체적인 밸런스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 답안이 항상 최고 점수를 제가 이렇게 드리거나 그런 건 아니고 다양한 답안지를 좀 경험하시면 요 정도만 쓰면 괜찮구나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한번 샘플로 봐주시고 자 챕터 1장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3페이지 볼게요. 자, 노동경제학이란 이렇게 있어요. 노동경제학이란 이거 뭐 우리 연기 때 많이 했던 건데 가볍게 토픽들만 한번 봅시다. 경제학이란 뭐를 다루는가? 여러분 계속 얘기했듯이 경제학은 뭘 다룬다고요? 선택의 학문인데 그 선택이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그걸 볼 건데 이루어지는 장소는 무대가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여러 가지 있잖아. 사과, 노트북 여러 가지 시장이 있는데 그중에서 노동이 수식해 주는 거니까 노동시장을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이잖아. 학. 좀 논리적으로 좀 설명을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 첫 번째 줄 해보세요. 결론이 거기 딱 써 있어. 노동시장에서 어떻게 모든 이런 것들이 시스템이 작동되는가. 노동시장의 작동 원리. 요거를 다루는 게 노동경제학이다. 뭐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특정한 어떤 결과들이 왜 자꾸 관찰되는가 이해하고 자꾸라는 말도 보시면은 자주라는 말이 그게 이제 우리가 법칙으로 만들어지는 거. 한 번만 발생하는 거는 그건 오히려 예외적인 현상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이렇게 되면은 점수를 잘 받는다더라. 그러니까 이제 노동경제학에서 고득점을 받는 법칙 뭐 그런 걸 알려드린다는 거지. 물론 예외도 있어요. 자, 그래서 그걸 이해하고 또 결과를 예측하는 거야. 아니 뭐가 이제 고득점 하는 길이 있는데 이런 길, 그게 원리라고 지금 말씀드렸어요. 법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법칙을 제가 발견해내고 설명을 하고 그래서 이거를 너무 법칙이 비법이 복잡하니까 여러 가지 노동시장의 작동 원리를 모형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럼 밖에서 이런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가 있고 어떤 사례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런 사례가 등장했을 때 노동시장에서 어떤 결과로 나올 것인가? 여러 가지 결과가 있겠지. 근데 우리의 관심사는 주로 뭐랑 뭐다? 아니 이게 무대잖아요. 무대. 관심사는 임금이 어떻게 되는데? 임금이 올라가 내려가. 아니면 고용이 어떻게 되는데? 뭐 그냥 그 두 가지만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노동을 공급하는 사람들, 노동을 수요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기 균형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래서 지금 뭐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어. 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어. 이렇게 수요가 증가했어. 그럼 균형점이 변하겠죠? 균형점이 변했어. 야,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게 잘 됐다는 거야? 잘 못 됐다는 거야? 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에 대한 변화에 대한 성과라고 할까? 아니면 정부 정책에 대한 성과고요. 어떤 외부 충격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 평가가 잘 됐냐 못 됐냐 판단할 때 두 가지가 있어요. 효율성과 공평성인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거 있잖아. 요게 우리는 소비자 잉여, 여기서는 이제 노동의 수요자인 기업의 잉여, 이런 걸 얘기할 거고, 여기는 근로자의 잉여,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거 있잖아요. 요거 전체적인 총 잉여, 이렇게 얘기할 건데, 가능한 한 어떤 상태가 가장 바람직하냐? 노동시장이 작동해서 궁극적으로는 바람직한 상태, 요거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노동시장, 시장이라고 했잖아.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연기 때 말씀드린 게 사람들이 교환을 하는 거잖아. 교환을 통해서 이득을 얻게 되는데, 그 이득이 가장 극대되는 게 제일 좋은 거야. 그래서 노동시장의 작동 원리를 통해서 지금 어떤 상태가 바람직하냐? 교환을 통해서 얻게 되는 잉여를 맥스 하는 게 가장 최선의 상태다. 그런 것들을 따지게 될 거예요. 차차 앞으로 계속 얘기를 할 겁니다. 첫 번째 줄에 그겁니다. 이렇게 모형이 있어야지 나중에 이런 걸 법칙 비슷하게 만들어 놨다고 그랬죠. 그럼 비슷한 어떤 충격이 발생하게 되면 그게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만약에 야, 지금 인공지능이 등장했어. 이거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 미칠 것 같아? 그럼 비슷한 사례를 찾는 거지. 과거 야, 옛날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산업화가 됐는데 증기기관차랑 이런 게 나왔을 때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걸 보는 거야. 그럼 비슷하게 가겠지. 단지 그 안에 세부적으로 보면은 그때는 블루칼라들이 일자리를 다 잃게 됐는데 인공지능이 오면 야, 블루칼라가 오히려 괜찮고 화이트 칼라들이 다 날아가지 않을까? 뭐 공학 전공하는 사람이라든가 의사? 모르겠어요. 지금도 의사 할 때 환자와 상담하는 이런 거는 좀 남을 수도 있겠지만은 뭔가 수술하는 거는 인공지능과 로봇가 더 잘하면 다 일자리 없어지는 거지 뭐.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법칙을 통해 가지고 어떤 미래에 발생하는 충격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 예측을 하는 거지 뭐. 역사를 배우는 것도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노동경제학 같은 것도 어떤 원리와 법칙을 만들어서 모델을 이용해서 그래서 문제가 다 그래요. 이러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영향 미치는지를 설명하여라. 옛날엔 그냥 설명하여라 했더니 누구는 그림을 그리고 누구는 수식으로만 하고 제각각이다 보니까 근데 그것도 이제 잘 하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아무 방법이나 써서 설명하면 오케이 하고 점수 줬는데 근데 이제 요즘 이제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설명하세요? 그럼 그림을 그려야 되지. 수식으로 설명하세요? 그거는 좀 약간 일반화시키기 애매하니까 그냥 계산 문제로 줘서 답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차라리 채점하기 쉽게 옛날 같은 뭐뭐에 대해서 논하여라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당연히 없어지고요. 아마 구체적으로 명확히 뚝 떨어지는 걸로 나올 거예요. 뭐 인사나 이런 것도 더 그런 쪽으로 나오겠지. 아무튼 그런 것들 살펴보는 거예요. 자, 다음 볼게요. 자, 1번에 이론과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현실에서는 이론과 티오리와 사실이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통계 자료를 통해서 아, 진짜 이론이 현실에서 맞아? 이걸 검증하는 거예요. 노동 경제학은 원래 이것도 중요해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어떻게 된다? 이런 통계 이런 거 안 할 거야. 이런 거 안 합니다. 가끔 수식 나오는 것도 이게 통계학이 아니라 그냥 그걸 그냥 해석하는 거니까 우리 시험은 여기에 초점을 맞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노동경제 하면 이제 정부의 여러 가지 노동시장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뭔가 살펴보고 정리하고 이게 뭐가 잘못됐다 비판하고 할 건데 우린 그거 안 할 겁니다. 아셨죠? 시험 볼 때 이게 주관적인 정책이라는 것은 가치 판단이 들어가는 규범적인 거거든. 근데 그걸 하게 되면은 이게 뭐 정답이 없다고. 그러니까 정답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주로 여기에만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거야. 근데 이제 책이다 보니까 사실과 이론을 다 같이 보자. 2번 노동시장의 작동 원리를 모른 채 그래요. 노동시장의 작동 원리 하면 언제나 이게 수요 공급 이게 떠오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노동의 수요자가 기업이에요? 고용주예요?
우리 많이 했죠? 이거 보이십니까? VMPL 이런 거 보이셔야 돼. 노동의 공급자가 근로자야. 보이십니까? 효용을 극대화하는 근로자의 어떤 행태가 보여야 돼. 여가를 즐길 것인가? 아니면 일을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이 보여야 됩니다. 차차 또 다시 할 거예요. 그래서 고용관계를 통해 가지고 계약이 딱 체결된 거야. 이 상태를 우리가 균형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보리아스 책에서 뭐 PQR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 균형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죠. 뒤에도 나오겠지만 아니 둘이 이렇게 교환을 해요. 자발적으로 교환해. 경작에서 시장은 교환이 이루어지는 장소인데 비자발적 이러면 안 됩니다. 언제나 자발적인 교환이어야지 이거에 대해서 좋게 보는 거예요. 자발적인 교환을 통해서 모두 다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거야. 그래서 계약이 딱 체결되면 통해 더 이상 이거보다 나을 수가 없어. 개선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이게 뭐다? 예, 여기요. 이 느낌 잘 보세요. 이거보다 더 이상 높은 산은 없어. 이 산이 제일 높아. 이거보다 전 열심히 공부할 수 없습니다. 지금 최선을 다하는 거야. 낭비도 안 하고. 그 효율적이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가능한 이런 상황을 우리가 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노동시장에서 효율적은 직관적으로 보면 낭비가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데 답안지에 특별한 거 아니면 효율성 이런 말 자꾸 좀 써주면 그게 이제 경작적인 답안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낭비가 없는 효율성을 추구해야 됩니까? 우리 경작 처음 시작할 때 저 멀리 경작의 뿌리가 뭐냐면 희소성입니다. 자원의 희소성. 우리의 욕망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자원, 꼭 지하자원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여기서는 시간도 자원이고요. 에너지도 자원이고요. 말 그대로 뭐 석탄, 석유 같은 그런 것도 지하자원도 자원이고요. 다 자원이란 말이야. 이게 희소하기 때문에 이게 풍부하면은 걱정할 거 없죠.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막 천년 만년 막 이렇게 살아. 그럼 뭐 이렇게 빡치게 합니까? 그냥 노경은 그냥 올해는 노동법만 하고 내년에도 노동법 하고 노동법 2, 그 다음에 인사하고 한 20년 동안 그냥 노무사 준비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한 8,000년 동안 노무사로 살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은 그렇게 않기 때문에 그래서 희소하기 때문에 뭔가 효율성을 달성하려고 한다. 그런 것들이 보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뭐냐면 근로자와 기업은 어떤 고용 관계를 선호하고 자발적인 교환을 통해 가지고 자신이 선호하는 원하는 걸 서로 잘 매칭이 되는, 우리 매칭과 관련해서 많이 할 겁니다. 이렇게 된 상태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어떤 고용 관계는 피하려고 하는지, 그 당연히 노동자 입장에서는 막 위험하고 막 이런 경우는 피하려고 해요. 3D 환경은 피하죠. 그럼 어떻게 돼? 3D 환경은 노동시장의 고용시장이 그런 경우에는 기피를 합니다. 그럼 이쪽에서는 근로자들을 채용하기 힘들어. 그럼 기업이 어떻게 합니까? 뭔가 나쁜 고통과 위험, 뭐 이런 디피컬트 이런 게 있으니까 그때는 뭔가 보상을 해야지. 돈 좀 더 줄게. 와서 일할래? 그러면 뭐 상세 되겠네 해서 근로자들이 일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차 그런 건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 정부의 노동시장 정책. 여기요. 기업과 근로자가 플레이어 2명이라고 그랬어요. 뒤에 다시 또 나오긴 하겠지만 여기 한 명이 더 들어올 겁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정부가 또 하나의 플레이어로서 개입을 해요. 자, 그래서 노동시장의 작동 원리에서 주인공 3명 간의 그 관계를 볼 겁니다. 하나는 근로자, 하나는 기업, 하나는 정부. 이렇게 주로 이제 충격을 주는 게 정부가 충격을 줘요. 좀 더 노동시장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개입을 했어? 그랬을 때 근로자들 어떻게 더 행복해졌습니까? 기업 어떻게 더 좋아졌습니까? 근로자의 행복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 효용을 더 높일 수 있는가? 극대화가 달성됐냐? 이렇게 얘기할 거고, 기업은 얼마나 더 좋아졌습니까? 이걸 뭐라 그래? 기업에 많은 목표가 있지만 기업도 효용이라 해도 되는데 그냥 이윤이라고 할 겁니다. 기업의 이윤 극대화에 어떻게 부합하게 되는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할게요. 어차피 자, 효용을 극대화하는 거, 이걸 분석할 때 효용 함수를 가지고 분석을 할 거지만 이거 다 연기 때 했던 거기 때문에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실 거라고 요 정도까지는.
이게 무차별 곡선, 이렇게 등효용 곡선 이렇게 표현하죠. 효용이 같은 점들을 연결한 곡선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야. 기업은 무슨 함수가 되겠어? 그래요. 이윤함수가 되고, 근데 이걸 3차원의 효용함수처럼 분석하기가 어렵잖아. 그래서 이거는 등효용 곡선 해서 무차별 곡선 얘기한 것처럼 기업의 이윤함수는 차원을 다운시켜서 뭐라고 이름을 붙일 거냐면 등이윤 곡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하게 될 겁니다. 오케이? 뭐 차차 뭐 그런 것들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인구 구조가 변하게 되는 뭐 그랬을 때 노동시장에 미치게 될 영향 계속 얘기하지만 미치게 되는 정부의 이런 개입이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할 때 저는 도대체 뭘 써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영향에 대해서. 아니 여기 정해져 있잖아. 영향, 임금에 어떤 영향 미쳐? 임금 올라가 내려가? 고용이 어떻게 증가해 감소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으면 근로자들의 행복을 증진시켰니? 기업의 이윤을 증가시켰니? 뭐 그걸 따지는 거야. 그냥 끝. 그거 다루면 되는 거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무슨 뭐 노동시장에서 이런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서 차별이 없어지고 이렇게 하면 틀린 건 아닌데 방향이 들쭉날쭉해. 그렇지 않다고요. 무슨 노동경제학 하니까 방향이 이쪽으로 씁니다. 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갑자기 뭐 이상한 뭐 지구가 멸망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뭐 현실에 그럴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원하는 출제자가 뭐 원하는 답은 아닙니다. 노동시장의 관심 사례 이거 우리 연기 때 보리아스 책 가지고 하나하나 설명드렸어요. 주로 이제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 이런 게 늘상 이슈가 되는 것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저출산 이런 것들 때문에 해외 이민자들의 유입,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많은 문제가 되죠. 그래서 어떻게 이민을 받아들일 것인가 그 정책 문제는 우리 시험 문제는 아니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 토픽은 문제야. 그러니까 해외 이민을 정부가 받아들였을 때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 미치냐. 그럼 뭐라고 써야 돼요? 다시 또. 아니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여서 임금이 어떻게 되겠어? 어떻게 일자리는 더 늘어나겠어? 경제 성장이 더 잘 돼서 근로자와 기업은 더 우리나라 국내 근로자와 기업이라 해야겠지. 외국인 근로자는 당연히 행복해지겠지. 뭔가 이득이 있으니까 이민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득이 없는데 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비자발적으로 강제로 오기 싫은 걸 강제 노역한다는 게 그 강제로 야 너 빨리 와서 일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들어온다는 얘기는 해외 근로자들은 뭔가 이득이 있으니까 당연히 들어오는 건데 그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빼고 국내 내국인 시장에서 내국인 근로자와 우리나라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런 것들 써주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는 두리뭉실해 보여도 쓰는 답의 방향은 되게 일관돼요. 그리고 별거 없어. 그냥 이거 그림이라니까. 임금 어떻게 돼? 고용 어떻게 돼? 늘어 줄어? 잉여가 어떻게 돼? 그거 따지는 거예요. 밑에 다시 한번 점찍 네 번째. 세 번째도 최저임금 이것도 많이 시험에 나왔습니다. 최저임금, 직업의 안전, 건강에 대한 규제, 인적 자본에 대한 보조금 지급 뭐 이번에 시험 나왔죠. 비슷하게. 끝에 보시면 근로자의 소득에 미친 영향, 후생에 미친 영향 이렇게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영향이 어떻게 돼? 그겁니다. 그 다음에 임금의 불평등이 자꾸 심해지고 있습니다.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어요. 위너가 모든 걸 가져가는 그런 세상이 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왜 불평등이 심해져? 그거를 Y 해서 살펴볼 겁니다. 임금 격차가 왜 자꾸 벌어지는 거야? 그걸 볼 거야. 근데 그게 능력의 차이다 하면은 그거는 받아들여야지. 근데 쓸데없는 약간 편견에 의한 차별로 임금 격차가 발생한다? 그건 제거해야지. 그래서 임금의 격차가 벌어지는데 어떻게 이 격차를 발생하는 원인을 알아야지 격차를 이렇게 축소시킬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부 정책 뭐가 있을까? 뭐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넘어갑시다. 자, 그리고 이제 적극적인 차별화 폐지. 그래서 여성, 미숙년 노동자, 소수 인종 일자리에 미친 영향 뭐 책에 다 있었던 겁니다. 그럼 노조. 우리 시험에서는 노조가 은근히 자주 나오다가 이번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뭐 다음에 또 다시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다음에는 사실 관대한 실업보험 이런 게 출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보험 제도 같은 거 관대한이라는 게 뜻이 뭘까요? 관대한이라는 게 관대하다 느낌이 이게 실업보험은 실업보험인데 관대한 이제 번역을 이렇게 한 거지. 그냥 혜택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혜택이 받는 사람에게 대한 혜택이 큰
이거 나중에 뒤에 할 겁니다. 실업보험제도 이렇게요. 그럼 여러분 혜택이 크다는 건 뭐겠어요? 뭐가 있을까? 혜택이 크다. 아, 돈을 많이 주는 거지. 예, 돈이 커. 이렇게 많이 줘. 그리고 이제 이거 실업 상태에 있거나 하면 그 기간이 또 중요한 건데, 아, 기간이, 받는 수령 기간이 길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그 받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좋아. 근데 그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데 우리가 판단할 땐 이게 평가를 할 때 어떻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무조건 이러면 받는 사람은 좋지만 경제 전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데도 그냥 그 혜택을 그대로 받는 게 자기 편안하잖아. 그럼 여기서 낭비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다시 결론 말씀드리면 어떤 실업보험이라는 정부의 정책, 우리가 이 정책을 어떻게 끌고 나갈 건 아닌데 정책에 대해서 평가를 할 건데 평가는 뭐 잘했다 못했다 이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있어. 이런 정책을 실시했을 때 똑같습니다. 뒤에도 베네핏이 있고요. 이런 정책을 실시했을 때 코스트가 발생해. 언제 이 정책을 실행한다? 베네핏이 코스트보다 크면 실행하는 거고 했는데 혜택보다 코스트가 너무 커. 그럼 안 하는 거지 뭐. 특히 한계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볼 거예요. 농사 시험을 1년 더 할까? 우리 똑같이 했잖아. 했을 때 얻게 되는 한계 편익. 그게 한계 비용보다 크면 1년 더 하는 거지 뭐. 야 지금 밖에 나가서 취업하기도 그렇고 뭐 그냥 취업을 했는데 그 조건이 별로 좋지도 않더라. 그때는 뭐 그냥 그 시간에 차라리 기회비용 생각하면 농사 공부 특히 하시던 분이었으면 하는 게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뒤에 뭐 많이 할 거고 그다음 실업률 이거는 사실 뭐 1차에서 많이 이렇게 나오긴 하는 거지. 근데 우리 마지막 챕터에는 들어가 있어요. 언제든지 출제될 수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뭐 3년 전인가요? 4년 전에 실업률, 고용률 구하세요. 이런 것도 나오니까 살짝은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우리 필립스 커브라고 있거든요. 우리도 할 거야. 이거 필립스 곡선. 이런 걸 조금 하시긴 해야 돼. 근데 만약에 1차를 준비하시는 분은요. 이 필립스 곡선 같은 거는 1차 때 경작에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로 뭐 하셔도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하고 안 하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긴 할 텐데 거기서 더 들어갈 것까지는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정도 내에서 그냥 좀 잘 완전히 암기하고 소화시키려고 노력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케이?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노동시장의 경기자들 우리 봤습니다. 근로자 밑줄 치고 기업, 정부 이렇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자는 자기한테 맞는 최상의 직업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가능한 한 최고로 좋은 가격에 노동 서비스를 제공하려 하고 기업은 수입을 얻기 위해서 뭐 이윤입니다. 그래서 근로자를 고용하고 가능한 한 이유는 뭐야? 이유는 총수입에서 비용을 빼는 거잖아. 그러니까 비용을 싸게 근로자를 채용할수록 이윤이 높아지니까 그렇게 구매하려고 합니다. 정부는 규제를 통해서 근로자와 기업 간에 발생하는 경제적 교환 거기에 이익에 영향을 줍니다. 효용에 영향을 주고 이윤에 영향을 주는데 아무튼 누군가는 이득을 보고 누군가는 손해를 볼 수 있지만 그때 전체 파이가 커지게 되면 그거는 개선이라고 보고 정부는 개입을 한다. 뭐 그 정도까지만 살짝 봐주시죠. 자, 그 다음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있는데 요거 뭐 다 지금 말씀드렸던 거예요. 근데 잠깐 쉬었다가 그거 좀 설명드리고 챕터 1장 가볍게 넘어갈게요. 가볍게 넘어가고 챕터 2장 하면서 본격적으로 할까 합니다. 쉬는 시간에 계속 쓰세요. 계속 쓰세요. 아, 난 다 썼어. 다 썼는데 쓴 다음에 그 뒤에 여러분 답안지 뒤에 여백이 좀 많이 남았잖아. 그거 어떻게 할까요? 그거 버린단 말이야. 거기다가 내용을 보충 내용 해가지고 더 알고 있는 거를 좀 더 이렇게 많이 써주세요. 제가 거기다가 빈 종이 이렇게 찢어가지고 제가 연습장을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나눠드리면 그 낭비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뒤에 가능한 한 빈 페이지 남기지 않고 이렇게 뭐 좀 써주세요. 아셨죠? 그리고 원래 우리 실전 시험에 갔을 때는 뭔가 시간 제한 생각해서 거기서 한계 대체율 계산하세요. 그럼 한계 대체율 계산만 띡 하고 이렇게 해도 괜찮아. 그림 그리고 그럼 뒤에 남은 게 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요. 시간 안에 뭐 이렇게 막 시간 타임 관리하고 이런 거 아니니까 쉬는 시간에도 알고 있는 걸 다 쏟아내 가지고 한계 대체율이란 가로치고 영어로 뭐의 약자인지 쓰시고 개념 쓰시고 구하는 것도 하나하나 다 써주시고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림도 X축 Y축 해놓으면
자, 이거 알지? 우리 뭐 E로 쓰거나 W 이게 아니고 요 그림 밑에다가 W는 임금이고 요는 디테일한 거를 지금부터 연습을 좀 해 주셔야 돼. 그렇게 하다가 2기, 3기 가면서 그때는 이제 시간 안에 쓰지 못할 거는 빼면서 그렇게 조정을 해 주시고 지금은 많이 그래도 써주려고 노력을 하세요. 아시겠죠? 네, 잠깐 쉬었다 하시죠.